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봉쌤입니다. 자, 오늘은 커마리익은 마지막 강의인 차트 강의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의 기능은 차트인데요. 우리 옛날 어릴 때 그래프 배워보신 적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프, 차트 같은 말이죠. 뭔가 표 데이터를 그래픽화 시켜 비교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바로 차트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표준 차트가 우리 세로막대 차트인데,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해서 막대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자, 이런 차트가 이제 세로막대 차트라고 하죠. 뭐 그 밖에도 원형 차트도 있고 한데, 일단 우리가 배우는 차트의 기본은 세로막대 차트를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이는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차트의 기본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시켰습니다. 야, 봉선생, 네? 야, 이거 각 반별로, 아니다, 일반만, 이 일반에 대한 개 종류, 우리가 올해 개해년이잖아요. 그쵸? 개 종류에 따르는 차트를 만들어 와 그랬어요. 네, 그럼 만들어야죠. 그러면 일단 차트를 만들 땐 차트를 만들고자 하는 표, 이 표를 블록을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블록을 잡아 놓고요. 삽입 메뉴에 가면 세로막대 차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세로막대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걸 다 쓰지 않아요. 차트를 만들 때 무조건 이걸로 만들어요.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무조건 만들 땐 이걸 가지고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우리가 차트를 만들었어요. 어때요? 차트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기본이 차트를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 영역을 잡아서 삽입에 세로막대, 묶은 세로막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만들었네요. 그쵸? 자, 여기서 우리가 차트의 구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를 차트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를 Y축이라고 하죠. 여기는 X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Y축이라고도 하지만 우리말로는 세로갑축이라고 합니다. 세로갑축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있는 여기를 우리말로 가로 항목이라고 합니다. 이걸 항목축이라고 해요. 자, 이런 말들을 잘 알아들으셔야 시험 문제를 풀 때도 잘 풀 수 있고 실무에서도 좀 개념이 제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세로갑축 갖다 대면 떠요. 이렇게 맞죠? 여기는 가로 항목축. 그렇죠? 차트 제목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여기 이런 흰 빈 부분 있잖아요. 비어있는 흰 부분, 여기를 차트 영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살짝 들어가서 여기 안에 흰 부분을 보시면 그림 영역이라고 해요. 이런 데는 차트 영역, 그림 영역. 그 다음에 여기 우뚝우뚝 서 있는 막대기들, 이 막대기들을 데이터 계열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 계열의 이름을 표시하고 있는 여기를 범례라고 합니다. 범례. 자, 차트의 구성을 좀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교장한테 가져갔어요. 교장님, 일반에 따르는 개 종류에 따르는 차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보시죠. 야, 봉선생. 네. 야, 저 똥개는 빼. 그랬어요. 아, 똥개를 왜 무시하지? 아무튼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똥개를 빼고 다시 만들죠. 자, 선택하시고 차트를 지울 때는요. 차트를 지금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차트 영역에 클릭해서 그냥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똥개를 빼고 잡아야 되겠죠. 그럼 한 번에 잡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 우리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할 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 삽입에 세로 막대, 묶은 세로 막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잘 보셨나요? 필요한 부분만 잡아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 버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교장님이 야, 이거 좀 꾸며라, 좀 이쁘게 좀 꾸며봐 그랬어요. 자, 꾸미는 거는 뭐 하면 되죠. 자, 일단 이 차트의 제목을 수정하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 해줘가지고 이렇게 종류 비교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범례 있죠. 이 범례를 밑으로 내려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우클릭 범례 서식 이렇게 들어가면 이 범례 위치를 바꾸실 수 있어요. 아래쪽 이렇게 하면 지가 알아서 탁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해볼까? 차트의 배경 색깔 있죠. 이 배경 색깔도 좀 바꿔주면 이뻐요. 우클릭 차트 영역 서식 이렇게 들어가면 차트의 배경색을 바꿀 수 있고, 채우기를 질감 효과, 질감에 보면 드롭 단추 누르면 여러가지 질감이 나오고 있죠. 네, 여기서 그냥 파피루스로 하면 닫기, 뭔가 좀 멋있어 보이죠. 아니라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차트 제목도 이렇게 있으면 조금 뭔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차트 제목을 좀 더 꾸며 보겠습니다. 우클릭 차트 제목 서식. 자, 이렇게도 들어가면 되지만 우리 각종 서식을 들어가는 단축키가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컨트롤 1. 이렇게도 똑같은 것이니까 시험을 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채우기, 채우기 없음이 아니라 채우기를 단색으로 흰색으로 채우겠다 하고, 테두리 색 실선을 검정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또 그림자 설정 바깥쪽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렇게 해주면 뭔가 좀 차트의 제목이 좀 있어 보이는 느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세로 갑축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수정할 수 있냐면요, 세로 갑축을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 축서식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최소값 최대값 주 단위를 수정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고정에 체크해야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최소값은 0, 최대값은 뭐 12 그대로 놔두고 주 단위만 내가 3씩 하겠다. 그럼 3 이렇게 해주면 지금 2씩이지만 3씩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값들 정확하게 이 수치를 좀 보고 싶다 하고 하면 이 데이터 계열의 우클릭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하게 되면 이 값들을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조금 빠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시정지를 조금씩 눌러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 이거 값축을 다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 값들을 다 표시하는 게 아니라 제일 높게 되어 있는 시추만 표시하고 싶어. 그럼 데이터 레이블 값을 지워야겠죠. 자, 지울 때는 레이블을 클릭한 다음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되고요. 시추 계열을 선택하고, 근데 이제 모든 계열이 선택되잖아요. 한 3초 정도 있다가 다시 얘를 클릭하면 얘만 따로 선택이 가능해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누르면 얘만 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추가하거나 개별 추가하는 것도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자. 추가를 했고,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열심히 꾸몄는데 교장님 이거 만들어 왔는데요, 야 똥개 필요해, 생각해보니까 똥개가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똥개가 필요하다. 그럼 똥개를 추가해. 근데 실컷 이렇게 꾸며놨는데 지금 하나 때문에 차트를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고 하면 좀 힘들겠죠. 그럼 지금부터 데이터 추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차트에 데이터 추가는 어떻게 하느냐. 차트 도구에 디자인의 데이터 선택 기능을 이용하면 차트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눌러서. 자, 그러면 어떻게 추가를 해야 될까요? 이쪽 1번에 가서 편집을 좀 눌러보면 제목은 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값은 이렇게 돼 있네, 그쵸? 그럼 여기 값을 이렇게 다시 다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눌러서 싹 지운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넣어주고 확인. 그럼 이제 추가가 됐긴 했는데 여기 다 이름이 들어갔는데 얘만 없죠. 얘도 이름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럼 여기는 항목이기 때문에 항목 축에 있는 레이블의 편집을 눌러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시 잡아주면 여기 이제 똥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확인. 확인. 그러면 차트에 똥개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데이터 추가하는 거 아시겠나요? 야, 2반도 추가해 그랬어요. 그래, 2반도 추가해볼까 그러면 데이터 선택. 자, 2번 같은 경우는 밑에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범례 항목이 추가되는 거예요. 추가 버튼을 누르고 계열의 이름은 요게 계열의 이름이고요. 계열의 값은 당연히 이것들이죠. 아, 근데 이제 안 보이네, 그쵸? 취소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좀 내려서 추가 계열의 이름은 얘, 계열의 값은 지우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추가. 단 얘는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얘는 이름이 안 들어가 있죠. 편집을 눌러서 마찬가지로 이름을 넣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 1번, 2번 추가가 또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차트를 기본적으로 만들고 차트의 내용을 수정하고 이런 것들의 기본기를 좀 다뤄보았습니다. 잘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차트를 기본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좀 공부를 해보았고 이 밑에 또 차트의 종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번엔 또 두 번째 유형의 차트를 또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번엔 당선 그룹과 KS 그룹에 대한 월전세 비교를 해주는 차트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거 다 하죠. 그러면 이걸 다 잡아서 삽입에 세로 막대, 요 묶은 세로 막대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전세 같은 경우와 월세 같은 게 지금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교가 좀 하기 힘들어요. 자, 이럴 땐 차트에 축을 하나 더 세워요. 오른쪽에 축을 하나 더 세워서 한 축을 가지고 비교가 불가능할 땐 축을 오른쪽에 세운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월세에 따르는 축을 세울 건데 이게 지금 방향을 디자인 제가 이렇게 보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행렬 전환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바꿀게요. 자, 이렇게 바꾸고 나서 자, 지금 월세에 따르는 축을 오른쪽으로 세워서 월세는 오른쪽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세를 클릭해 준 다음 우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을 들어가게 되면 이 보조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눌러서 닫기를 누르면 오른쪽에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전세와 월세가 둘 다 막대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겹쳐 보이는 건데, 보통 이렇게 오른쪽에 축을 하나 더 세울 땐 그 축을 세웠던 계열의 차트 종류를 바꿔줍니다. 자, 2013 버전에서는 그걸 콤보 차트라고 하고요. 예, 여기에는 이제 그렇게 해주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놈만, 파란색 월세만 차트의 종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파란색 월세 계열을 선택한 다음 우클릭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걸 누르게 되면 선택한 계열의 차트의 종류만 바꿀 수가 있어요. 예, 보통 막대 그래프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꺾은 선형이고요. 꺾은 선형에서도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입니다. 요거 이름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에요. 하고 확인. 그럼 이렇게. 그래서 막대 그래프는 왼쪽에, 꺾은 선형 그래프는 오른쪽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배우신 콤보 차트는 두 개의 값을 또는 세 개의 값을 비교할 때, 여러 개의 값을 비교할 때 그 값들의 차이가 극심할 때 좀 더 비교 분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차트가 바로 콤보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잘 배워보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설명하고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나오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1로 가보게 되면 자, 요런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 문제도 자, 저 보겠습니다. 여기 문제 준비한 게 보이죠? 자, 문제 1. C17부터 C21셀을 자, 그럼 C17부터 C21셀이 어디냐면 C17 여기네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의미하고 있죠. 여기를 중국 CNY 계열로 추가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자, 그럼 이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이 차트는 지금 미국 USD만 가지고 만든 차트인데 여기다가 중국 CNY를 추가하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차트의 데이터를 편집하는 내용이니까 자, 여기서 차트를 선택한 다음 차트 영역을 차트 도구의 디자인, 데이터 선택. 자, 일단 여기가 어떤 식으로 추가되는지 한 번쯤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자, 계열의 이름, 주소를 참조했다기보다는 직접 썼고요. 값은 여기를 참조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추가할 때 여기다가 중국 CNY를 쓰고 계열값에는 이렇게 참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추가 계열의 이름은 중국 가로 열고 CNY 가로 닫고 계열의 값은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확인. 자, 그런데 얘들은 이렇게 레이블이 있지만 얘는 레이블이 없죠. 레이블 당연히 편집을 눌러서 중국에 따르는 레이블이 이거니까 이걸 잡아줘야겠죠. 이렇게. 자, 그럼 중국 데이터 계열이 추가가 됐고 확인. 그 다음 보조축으로 지정. 자, 중국 계열은 빨간색 계열이죠. 클릭한 다음 우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했어요. 보조축 닫기. 자, 이렇게 하면 콤보 차트로 만들어진 거고 빨간색 계열은 오른쪽에, 파란색 계열은 왼쪽을 기준으로 참조를 해서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단 계열 추가 시 가로 항목축 레이블의 범위는 이건 이미 했죠. 자, 끝났어요. 2번 세로 갑축. 자, 여기서 말하는 세로 갑축은 여기를 말하고요. 여기를 세로 갑축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있는 세로축은 그냥 세로축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조 세로축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로축은 왼쪽으로 의미하고요. 제목을 세로 제목으로 지정한 다음
자, 그럼 축 제목을 달 때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그 다음 레이블 그룹에 가게 되면 축 제목이 있습니다. 세로, 기본 세로입니다. 보조가 아니에요. 세로 제목을 클릭해주고 이 차트 제목에 B2셀과 연동. 자, 그러면 B2셀을 연동하기 위해선 여기다가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 다음 는을 쓰시고요. B2셀 여기를 찍어주면 되겠죠. 여기를 엔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직접 쓰는 방법이 있고 참조하는 방법이 있다 라는 걸 소개하는 거고요. 다음 3번 세로 값축의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를 설정. 자, 그럼 아까 살짝 배웠죠? 주단위 설정은 클릭한 다음 세로 값축을 선택한 다음 우클릭 축서식 고정에 체크해서 최소값은 115, 1150, 그 다음에 최대값은 1250, 주 단위는 10, 그 다음에 설정하고 끝났죠. 닫기. 자, 그럼 여기를 수정을 하였고요. 범례는 이게 범례죠. 클릭. 범례 서식을 이용해 위쪽으로 표시할 것. 자, 그러면 컨트롤 1 또는 우클릭 범례 서식 위쪽 닫기. 이렇게 하면 범례가 위로 가겠죠. 자, 그럼 3번도 끝났고요. 그 다음 4번 미국 USD 계열의 표식 종류를, 미국 계열은 파란색이고 클릭한 다음 이 표식의 종류를 세모 형식으로 변경.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열의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들어가게 되면 표식 옵션에서 표식의 모양을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 선 스타일은, 자, 선 스타일 여기 있죠. 완만한 선 이거 체크하면 되겠죠. 완만한 선으로 설정하시오. 닫기. 자, 그 다음 5번 미국 USD 계열의 파란색 계열이죠. 3월 16일 요소에만. 자, 여기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클릭해서 이그만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값 표시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렇죠. 우클릭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데이터 레이블 위치를 아래쪽으로 지정. 그럼 데이터 레이블 값을 선택하시고요. 위치 조정은 또 알아서 밑으로 잡아 당기시는 게 아니라 우클릭 레이블 서식 또는 컨트롤 1 눌러오셔가지고 아래쪽 이렇게 선택하시면 지가 알아서 아래로 딱 보내줘요.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문제가 모두 끝나보았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 학생분들, 이게 시험 문제이고 한데 이런 것들을 솔직히 알아야 우리가 실무에서도 차트를 만들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만나보고 차트를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한 문제 더 준비했으니까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문제. 데이터의 원본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계열이 순서대로 표시되도록 하고, 자, 볼까요? 한번 잠시 볼게요. 서울. 자,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 차트 선택한 다음 디자인 데이터 선택 서울, 대전. 자, 그러면 대구, 부산 필요하고요. 대구 필요하고요. 대전, 인천이 필요 없네요. 제거. 광주 필요 없죠. 제거. 자, 그럼 서울, 대전. 자, 대전을 선택한 다음 여기 위치 이동하는 거 있죠. 눌러서 위로 올려주고 서울, 대전, 대구 올려주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거 뭐 노래 같네요. 그쵸? 아,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범례 항목 계열이
수정하시오. 표시되도록 수정하라. 수정을 했습니다. 확인. 이렇게 하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나왔죠. 차트의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자, 이건 어느 특정 계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차트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 디자인 여기 가시면 바로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서 꺾은 선형에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이걸로 싹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그다음 차트 레이아웃에서 차트 레이아웃은 차트 도구의 디자인 차트 레이아웃이 여기 있고요. 레이아웃 3번 여기 3번이네요. 클릭으로 변경하시오. 자, 되었습니다. 자, 2번까지 끝났어요. 자, 이번에 3번 차트의 제목을 클릭하고 비이셀로 지정.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쓰는 게 아니라 참조를 하는 거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한 다음 는을 쓰시고 비이셀을 찍어주고 엔터 이렇게 하면 차트 제목이 참조가 되었고요. 차트 영역의 글꼴 크기를 차트 영역 클릭 글꼴 크기는 홈 메뉴에 글꼴 설정 있죠. 크기를 15로 엔터 설정하고 세로 갑축. 자, 그럼 4번 세로 갑축 여기죠. 클릭. 이 갑축은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 이거 설정 어떻게 한다고 했죠? 컨트롤 1 그렇죠.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 다 체크한 다음 최소값은 4.2 최대값은 5.8 주단위는 0.2 로 하고 닫기 이렇게 하면 설정이 끝나게 되겠어요. 그쵸? 마지막 5번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차트 영역 클릭 둥근 모서리 차트 영역 서식은 차트 영역을 선택한 다음 컨트롤 1 테두리 스타일 둥근 모서리 이렇게 체크해주고 그림자. 자, 그림자 가서 안쪽 가운데. 자, 그럼 미리 설정에 있는 드롭 단추를 눌러 안쪽에 있는 가운데 닫기 이렇게 해주면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개당 2점씩 해가지고 배점이 10점 배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엑셀을 합격하기 위해선 커마 1급 엑셀에 합격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차트에서는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실무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차트에 이런 기능들을 좀 아셔야지 여러분이 실제 업무에서 사용하는 차트도 좀 원활하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두루두루 모든 분들이 다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차트 교육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프로시저를 가지고 강의를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